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대한민국의 운명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배신자인 최상목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최상목이 이 배신자가요, 또 지금 40여 카드를 갖다가 만지작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보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방송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게 이제 한겨레가 좌파니까요, 지금 우리 여권을 자유우파를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의도도 물론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내용을 보니까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일단 요 인간이 말이죠, 40여 카드를 가지고 이거를 임명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이 최소한도 60대 40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 특종을 보도하고 있는데 3월 4일 날 지금 국무회의를 소집하겠다는 겁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난번에요, 정계선이하고 조한창 임명할 때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대부분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싹 튀쳐나와가지고 도망가듯이 나와서 바로 사인해버렸거든요. 또 다른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대구에서 부장판사를 하고 나서 지금 대구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황현호 부장판사가 SNS를 통해서 법리적인 최근의 중요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는데 굉장히 아주 특이하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분석을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SNS 글이 상당히 그야말로 요즘 유행어로요, 계몽을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40여기는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법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분석을 했는데, 그것 플러스 알파의 이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임명하면 안 돼, 그리고 임명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 요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최상목 이 배신자 황현우를 만나라, 황현우 이 글을 분석하라, 이렇게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한동훈 관련 기사가 이제 좀 자꾸씩 나오는데, 저도 뭐 솔직히 한동훈 이거 정말 논평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요게 계속 떠들고 돌아다니니까. 자,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 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국민이 먼저다? 아니, 국민이 먼저면 국민들은 너는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스로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우리 우파 국민들은 너 나오지 마 이거 아니에요, 배신자가. 근데 요게 나오고 있어. 말로만 국민이 먼저다 해놓고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한동훈이가 맨 먼저예요, 요 인간을 보면.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중앙일보 현직 기자가 말이죠, 이 한동훈이 책과 관련해서 직접 한동훈이를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이 이 책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몰래 인터뷰한 건데 책에다가 담아버리니까 이게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렸어요. 이 정도로 지금 언론인들을 지금 포섭하는 공작을 한동훈이 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중앙일보냐? 제가 보기에는 요 기자를 누가 한동훈이한테 주선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김종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왜? 김종혁이가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잖아요. 이게 나발 그리고 나팔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잘린 기자도 그러니까 인생 조져버린 거예요. 한동훈이 인터뷰 잘못해갖고 몰래 했다가 요 기자도 논설위원을 한 기자예요. 그러니까 김종혁도 논설했으니까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야, 한동훈이 대통령 되니까 네가 인터뷰 하나 해가지고 좋게 좀 얘기해. 그래서 책에다 실으면 너도 좋고 나중에 대통령 되면 너 나중에 뭐 문화부 장관도 할 수 있고 청와대 그 논설위원 했으니까 무슨 홍보수석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꿈은 또 크게 먹어가지고 인터뷰를 했다가 이게 걸려버린 거예요. 잘렸어. 모르죠. 이제 잘려가지고 또 한동훈이 캠프에 들어가서 또 한잔 할지. 아이고, 한동훈이 끝났지. 기자 수준의 논설위원까지 한 인간이 그래 그 정도도 판을 못 읽어? 잘리기를 참 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사고 칠 인간이다. 그래서 이 한동훈이 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 TV조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최근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지금 이제 2036년도 하계올림픽을 우리 국내에서는 전주가 가져갔어요. 서울하고 세게 붙었는데 게임이 안 되게 44대 11로 졌습니다. 대한 체육회 투표에서 오세훈이 개망신 당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3월 4일 날 오전에 마흔역과 관련된 그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겁니다. 국무회의가 아니고요. 국무위원 간담회. 자, 그래서 이게 그 마흔여기를 임명하는 것은 국무의 의결상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 왜냐면 조한창하고 항상 내지만 정계선이 갖다 앉혀놓는 바람에 요 난리가 된 거 아니에요. 이 두 명만 안 앉혀놨으면은 이거 그대로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무기한으로 또 늦춰질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사이에 이재명은 그야말로 피선거권 박탈돼 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야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해서 얻을 이익이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손해보는 거죠. 예, 오히려. 왜? 지금 야권에 이재명이 말고 지금 후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요 인간이 말이죠. 정계선이하고 그다음에 조한창을 갖다가 임명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사단이 벌어지고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흔여기를 임명하면 이건 뭐 더 이상 논의할 게 뭐 있습니까? 간담회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더군다나 급히. 아니, 언젠가는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급히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왜 급히 할 필요가 없냐? 헌재에서 이 판결이 지금 당장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그 헌재의 논리도 법리 해석도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8명이 전부 만장일치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렇게 3월 4일 날 일찌감치 간담회를 하려고 서두르는지. 간담회를 안 해도 되는데도 이렇게 조기 간담회로 서둔다는 것 자체가 임명하겠다는 강한 심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임명할 생각이 없으면 왜 3월 4일을 이렇게 서둘러서 간담회를 추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배신 때리려고 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 인간이 2만 통의 문자 폭탄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문자 폭탄이든 전화 폭탄이든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최상모이가 이런 간담회 자체를 취소하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압박을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도요. 간담회를 거쳐서 조만간에 임명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여권에서도 그렇게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아무래도 지금 임명하려고 폼 잡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한 건데 제 평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느냐? 헌재가 지금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다. 이렇게 일단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도 만장일치로 이것도 결정이 내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 그 측근들 요 사이에서는 임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간담회를 소집하는 것은 뭐냐? 오늘 박찬대가 국정협의회 이거 보이콧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정협의회를 계속 보이콧해서 이게 안 돌아가면은 이게 특히 말이죠. 지금 이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이 입을 손해가 크다. 예, 그 특히 민생 경제도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당장 추경도 편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법 관련해서 주 52시간 근무제 요것도 손봐야 되고 등등. 예,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려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야당이 이거를 발목 잡아서 협조를 안 해줘? 그럼 야당 책임론을 갖다가 우리가 띄우면 되는 거야. 최상보가 그 야당 책임론을 띄우는 게 더 쉬운가? 아니면은 마흔여기를 임명하는 데서 오는 이 사법 리스크, 윤 대통령의 탄핵 리스크가 더 크냐? 무식한 인간아, 이 배신자야.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시오. 뭐가 커요? 아니 야당이 말이지 이거 국정협의회 돌아간다고 그래서 여당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협조를 해줍니까? 아니 그게 페이퍼로다가 담보를 받아도 시원찮은 방법인데 해주겠냐고. 야, 이거 정말 최상목이 이런 함량 비달을 갖다가 그 중요한 기재부 장관 시켜놓고 윤 대통령이 정말 고생해요.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걸 보면 이런 배신자. 예,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4일날 서둘러서 간담회 한다는 것은 빨리 임명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총리가 오면 임명 안 할 것이 뻔하니까 지가 임명해갖고 나중에 총리하겠다는 이런 아주 꿈에 야무지게 지금 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계속 들어요. 왜? 이재명이가 하는 박해인을 하는 거 보면 뭔가 대가를 주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도 1심 재판부에다가 판사 친구한테 185억 사업비 무슨 프로젝트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순일도 자기 화천대유 고문으로 데려갔잖아요. 뭔가 대가를 하는 거야. 이 인간이 대가 없는데 그게 하겠습니까? 이거 수상해요. 그래서 취재진들 여러분들은 요 한철 최상목이 이 배우 여기에 뭐가 있는지 철저히 추적해야 돼요. 거기에 지금 이복형이도 전부 다 지금 부안해동에서 지금 이 최상목이 라인에 서 있고, 이창용이 요 인간도 그 당시 한국은행 총재할 때 뭐 세계 최고의 인재다라고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침도 안 마르게 칭찬해 줬어요. 요런 것들이 지금 다 먼저 배신 때리고 있잖아요. 지금 참 큰일 났어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안 막으면 망해요. 망해. 예. 자, 그런데 요 황희연호 부장판사가 임명 안 해도 돼. 그 이유를 한 11가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1가지. 자, 그래서 요거를 이게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냥 쭉, 그런 어려울 건 없어요. 뭐, 저도 여러분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새롭게 나온 얘기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먼저,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법 111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하면 중앙선관위원 9명은 그중에 3명만 헌법 114조 제2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즉 헌재 재판관의 임명권하고 중앙선관의 임명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이미 이인호 교수도 이거 주장했잖아요. 헌법학자들이 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재판관은 국회는 선출권만 있어. 임명권은 대통령이 있는 거야.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선출권 앤드 임명권이 대법원장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 나눠져 있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헌재가 이번에 국회 선출권이 헌재 구속권을 침해했다.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인호 교수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 두 번째, 국회가 방통위원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장기간 하지 않은 것도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왜? 이것도 추천권?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에도 방통위 지금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고 북한인권재단 구성권을 침해한 거야. 그렇게 장기간 침해하고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임명 안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이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과거에는 대통령이 관례를 중시해서 정상적 여야 관계에서 국회 추천한 대로 임명하신 뿐이야. 관례 때문에 정상적인 여야 관계니까.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업무를 대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례대로 임명을 해줬지만 지금은 탄핵이라고는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례대로 임명을 안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8명의 재판관 체제를 유지한 전례가 있어. 그러니까 굳이 구성권을 갖다가 9명으로 늘려주지 않아도 탄핵을 심판하는데 아무나 문제가 되질 않아. 더군다나 사례까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임명 안 해도 돼. 이게 되고. 다섯 번째, 이진숙 탄핵 사건에서도 재판관 6명 체제가 유효하다는 판결까지 있었어. 맞잖아요. 6명 체제. 근데 요 최상목이가 이게 2명을 인정해 주는 바람에 8명 체제에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2명을 줄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헌재 가서 인용을 해줬잖아. 그런데 지금 8명인데 무슨 말이 맞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탄핵 소추 후에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징계 요구권자가 지금 국회잖아요. 해당 사건에 맞는 징계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이해충돌에 해당된다. 즉 소추 전에 재판관을 추천해야 되고 소추 후에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국회와 재판관의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이것도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선수가 말이에요. 축구 선수가 축구 심판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임명 안 하는 게 맞아 이 얘기고. 일곱 번째,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 격언이 있어. 그건 당연하죠. 누구도 이건 스스로 셀프 기피를 해야 되죠. 즉 국회가 소추를 한 후에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기 사건의 재판관을 왜 소추한 사건이잖아요. 국회가. 그러니까 국회 자기 사건이 되는 거지. 거기에 재판관을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 격언에도 위배가 된다.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유. 대통령 자신이 탄핵 소추된 상태에서 자신을 탄핵할 재판관을 신규로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기부재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또 탄핵 소추 중인 대통령이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기 사건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으로서 탄핵 심려 이유 분리를 떠나서
법에 위반된다. 이게 딱 맞잖아요. 예. 이해충돌 플러스 법에도 위반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국회가 헌재 재판관 3명이 4개월 이상 권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탄핵소추 의결 후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가 고려의 책임이 있는 원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원인 행위를 소추 후에 보완할 수 없는 것이다. 형법에서는 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는 이론이 있고 이 경우 행위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게 맞잖아요. 아니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서두르냐 이 말이에요. 원인 제공해놓고 권위 책임이 지금 국회한테 있잖아. 예. 그러니까 원인 행위를 갖다가 소추 후에 보완할 수 있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마흔여기는 자질상 도저히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헌법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인민노련 창립 멤버이고 현직 판사 신분으로 노회찬 의원에게 후원금을 납부했다. 그리고 우리법 연계라고 하는 사조직에 가입을 했고 민노당의 국회 점거 사건에서 공소기각이라는 듣보잡 판결을 해서 상급심에서 파기된 사건이 있다. 이거 제가 그동안에 노래 부른 얘기잖아요. 수없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는 10번째 요게 제일 큰 이유라고 봐요. 헌법을 파괴하는 요 사상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간이 어떻게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관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이거야말로 우연이지. 그렇잖아요. 예. 헌법 취지를 40여기를 임명하는 것이 곧 우연사항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40여기 임명하는 것이 우연이다. 우연 소송을 제기해라 이거예요. 헌재가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지만 투쟁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자 이겁니다. 보여주자. 어차피 지금 여론전으로 가야 되니까. 40여기가 반헌법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우연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11번째. 지금과 같은 첨예한 대치 상태에서 이 최상목이는 오직 헌법과 법률, 법리와 관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한다. 약 1개월 전에 국회 추천 재판관 3명 중에서 2명을 임명한 것도 법리에 위배되는 매국노 결정이라고 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2만 건의 문자 폭탄을 받아갖고 기재부 국장할 때 썼던 지금 핸드폰 번호를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는 국회와 헌재의 폭거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지 말기를 바란다. 12번. 만약 40명이 임명되어 탄핵을 인용하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재심 사유. 근데 재심 사유 돼도 지금 어디서 재심하는데 이걸 어차피 헌재가 재심할 거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 탄핵이니까. 야, 이거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12개의 이유로 절대로 40여기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확고한 법리 주장. 야, 충분히 저는 공감이 간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한동훈이 관련해서 이 중앙일보 이 기자가 잘렸다. 이거를요. 한국기자협회 보에서 이거를 보도하고 있어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동훈이가 책을 26일 날 출간했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예, 국민이 먼저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목서부터 지가 지금 스스로를 묻고 있다. 국민이 먼저면 지금 국민이 뭐라고 하는데 너는 나오면 안 돼. 너는 배신자니까. 너는 자질도 없어. 네가 한 게 뭐가 있냐고. 딱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목서부터 위배해서 정치활동하는 인간이 지금 권력의 한해나 한동훈이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요 책에다가 이 책은 비상계엄 사태에서부터 당 대표로 그만둔 때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그 파트하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진행한 한동훈의 생각. 그래서 한동훈의 생각 파트가 있고 또 그 나머지 그 과정. 그렇죠. 비상계엄서부터 당대표까지 과정. 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생각 파트가 있으니까 중앙일보 기자가 인터뷰했네? 이게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런 인터뷰를 하려면 왜냐하면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 중앙일보 그 회사에다가 이런 사람을 인터뷰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하는 게 이건 통상적인 예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고도 안 하고 인터뷰를 딱 하고 느닷없이 책에 실려버렸어요. 그게 중앙일보가 뒤집혀지죠. 예. 뒤집혀져 가지고 결국은 징계를 먹게 됐어요. 징계 절차가 들어가니까 아예 사표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징계받고 나가느니 그 명예스럽게 나가겠다 해서 나갔겠죠. 근데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중앙일보에서 논설위원하고 사회 에디터를 지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한동훈이고 엮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엮어준 인간이 누구냐? 중앙일보에서 한동훈이 제일 친한 이 빅마우스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종혁이잖아요. 김종혁.
이거 뻔하죠. 김종혜가 갖다 붙여줬지. 예. 그렇잖아요. 조선일보도 아니고 동아일보도 아니고 하필이면 중앙일보. 왜? 조선일보에도 기자들이 많아. 그렇죠? 그리고 동아일보에도 있어. 정현욱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서는 제일 많이 갔잖아요. 신동욱이도 갔죠. 그 다음에 박성훈이도 갔죠. 얼마나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중앙일보냐? 중앙일보 김종혁이가 지금까지 제일 세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앙일보의 김종혁이가 이런 짓거리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자,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외부 활동이나 영리 활동 또는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활동을 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과 같은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징계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중간에 회사에 사표를 냈고 회사는 수리를 했다. 예,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동훈 같은 인간이 있으니까 이 논설 우연이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기사를 좋게 얼마나 많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탄핵시킬 정도로 윤 대통령은 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중앙일보가 계속해서 반윤 기조를 벌이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지금 커밍 아웃된 사람이 이거 한 사람이지 얼마나 또 이 인간의 포섭해는 중앙일보 기자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일보 보면 안 된다. 요 결론이 그동안에 맞았던 것입니다. 이 결론이. 그렇잖아요. 동아일보는 이번 계엄 탄핵 이전부터 완전히 반윤에 한겨레 경향보다 더 셌고 중앙일보는 아예 논의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도 친한 반윤으로 가는 게 조선일보에서 유용원인가요? 군사 전문 기자 갔죠? 그 다음에 아까 조선 TV조선에서 2명이나 갔죠? 예.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홍영림 기자 또 여의도 연구원장까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또 한동훈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윤 기사를 계속 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배경에 있다. 자, 그래서 요 인터뷰에서 이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 대표이냐? 윤 대통령보다 더 큰 무리수를 들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따라서 요 인간이 답을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중앙일보에서 잘려나갔다.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거 한동훈이 지가 져야죠. 근데 이게 한동훈 인간이 책임지겠습니까? 한동훈이 다 끝난 건데 뭘로 책임져? 웃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철우 경북지사의 방송은 이어지는 심야 방송에서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